알면 할수록 재밌는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빅데이터 이야기, 빅데이터 탐구생활. 빅데이터 탐구생활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서수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방산과 인공지능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방산과 인공지능, 이제 방산, 방위산업을 의미하는데 요즘에 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핫한 키워드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과 방산의 결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방산이 무엇인지 또 우리나라의 방산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방산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 방위산업체의 줄임말입니다.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수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총기, 전차, 전투기, 군사위성, 전투식량 등이 있습니다. 이 방위산업은 국력과도 밀접한 산업인데 경제와도 역시 또 때려와 뗄 수 없는 분야죠. 맞습니다. 현재 방산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제는 수출 국가로 도약했고요. 2024년 기준으로는 세계 방산 수출국 순위에서 8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수출량이 176.8%로 증가해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 들어 뉴스에서 K방산이라는 그런 말을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K-팝, K-드라마 등과 같이 한국의 방위산업은 K방산이라 불리면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6월에는 필리핀과 다목적 경전투기 12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화로 약 1조 원 규모로 2025년 들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를 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달에 더 큰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폴란드와 K2 전차 추가 계약을 하기로 한 건데요. 금액은 8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계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2022년에 1차 계약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4조 2천억 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2022년에 2배가 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네. 폴란드와의 이번 계약이 다른 국가로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서요? 네, 이후로도 루마니아 차세대 전차 사업을 비롯해서 슬로바키아, 페루, 중동, 아프리카 등과 K2 전차 수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K방산하면 저희 울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해 1월에는 HD 현대중공업이 중남미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함정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또 바로 어제는 HD 현대와 손을 잡은 미 조선소 대표단이 울산을 방문해서 선박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봤고요. 이 중 미 조선소 측 엔지니어 10명은 한국에 머물면서 앞으로 어떻게 배를 만들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K방산에 대해 울산 시민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저희 나라가 수출 강국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군사력도 강한 나라니까 그런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가 좀 잘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 편이죠. 방위산업이 잘 되면은 저희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다 득이 되니까 잘 됐으면은 좋겠고 그런 생각이 있죠. 엄청 반갑습니다. 그런 소식 자체가 더 잘 된다는 소식 자체가. K3 그게 조만간에 이제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뭐 폴란드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께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병사들이 개인 장구를 좀 많이 좀 해갖고 안전성 있게 병영 생활하게끔 무기도 좋지만 좋은 방어 무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안전장구 부탁합니다. 네, 이렇게 K방산에 대한 자랑스러움, 또 K3 전차에 대한 기대감 등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고 특히 그중 우리 울산이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한데요. 그래서 울산에서는 방산 분야를 핵심 과제로 두고 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번 달 1일에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서 울산의 미래 문을 여는 새 이상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5대 분야 100개의 핵심 과제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산업 경제 분야에서는 방산혁신 협력단지 조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방산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방산용 인공지능입니다. 네, 정말 이 방산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인공지능의 효율을 최대로 만드는 계산 능력, 또 스스로 학습하는 예측 능력 등을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빅데이터 탐구생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총집합이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면 카이스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인공지능 국방은 총 6단계로 진화한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군사 행정 자동화로 인사, 보급, 의료 등 모든 내부 시스템을 효율화합니다. 그래요. 전에 그 똑똑한 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잖아요. 네. 거기서도 물건을 얼마나 만들어야 할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분량이 적게 나오는지 등을 인공지능이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것과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방송에서는 인공지능의 인식 기능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AI가 탑재된 도로 위의 CCTV는 차량의 종류, 그러니까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시내 버스인지를 인식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안의 CCTV는 폭력이 발생하면 그것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국방에서도 활용해서 DMZ 등에서 경계 및 탐지를 자동화하는 게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단계까지 알아봤고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정보 분석과 심리전인데요. 인공지능이 우리말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신호를 청취하고 중요한 정보를 골라서 지휘관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 심리전에 활용되는 가짜 뉴스를 이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알아서 만들 수 있게 되는 게 인공지능 국방의 세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드론, 전차, 전투기 잠수함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판단과 추론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겠군요. 네. 자, 이렇게 4단계까지 들어봤을 때 이미 엄청난 발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다른 게 또 남아있나요? 네, 있습니다. 5단계는 AI 지휘관으로 전투 전략을 수립하고 사병들과 직접 소통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챗GPT와 대화하는 그런 느낌인데 내용이 다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 6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이 전쟁 자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쟁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면서 승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이런 군사적인 판단을 인공지능에게 맡겨도 될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방력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또 각종 방산 물품 수출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든다기보다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어막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울산에 위치한 기업과 더불어서 곳곳에 있는 방산 기업들이 앞으로 더욱 성장해서 K방산의 위력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더운데 이렇게 또 취재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했고요.